그리고 고소득이라는 인식, 저희가 물론 나가서 일하면 60만원 70만원 벌지만 아시죠 여러분들? 굴삭기 관련 상담을 멤버십으로 돈을 받고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 회사를 때려치고 굴착기를 배우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자격증만 따면 다 될 줄 알아요. 기술직이 정년이 없다, 돈 많이 번다, 이런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SNS나 유튜브 쪽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따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자격증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어느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의미 없는 게, 자격증보단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막 딴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굴삭기 고용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초보기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막 땄어, 자격증 있대, 취업시켰어, 그래서 현장 보내놨어, 사람 죽였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초보기사를 구할 이유가 없죠. 일단 초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합니다. 무임금, 저임금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흔히 말해서 열정페이라 그러죠. 강압적인 강요를 하면서 열정페이로 하면 그건 진짜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강요하진 않죠.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자발적인 참여로 배우는 걸 권유드리고 있어요. 이런 건 불법이죠. 굴삭기 초보기사로 채용을 했는데 굴삭기는 안 태워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막 나온 것만 시키고, 이런 건 불법 맞습니다. 내가 배우겠다고 들어갔으면 뭐 학원비를 못 줄 망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 저는 자기개발이라 생각합니다. 이 진입 자체가 아무도 강요하진 않습니다. 모든 마찬가지겠죠. 절실함 차이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렇듯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막 딴다 한들 장비 기사를 구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초보기사를 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경험을 쌓으려고 해야 되고, 짧은 초보 기간을 마무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일단 끈기 있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해봐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기술직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한다, 돈 잘 받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는데 왜 굴착기를 해보고 싶냐 라는 질문에 기술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고소득이라 이거야. 하루 나가시면 60만 70만 버신다면서요.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놀 수 있잖아요. 퇴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더라고요. 고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굴삭기 월급쟁이 기사가 평균적으로 300에서 한 500 사이로 받는 것 같아요. 그것도 리스크가 살짝 있는 게, 경기가 어렵거나 차주가 어려우면 월급을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불안에 떨긴 해야 돼. 차주가 일이 있어야지 기사가 또 일을 하고, 기사가 놀아도 월급을 받거든요. 차주가 일이 없대. 야, 안 되겠다, 너 다른 데 알아봐야겠다, 이 소리 통보 받을 수도 있어요. 통보 안 하고 있다가 월급이 안 들어. 사장님 월급 안 들어오는데, 야 좀만 있으면 여기 들어오기로 한 데가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론 제적은 줘요. 빚을 내서도 줬는데, 근데 차주가 어려우면 월급을 못 받을 리스크도 있어요. 그리고 고소득이라는 인식, 그리고 저희가 물론 나가서 일하면 60만원 70만원 벌지만 아시죠 여러분들? 건설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수금이 늦어요. 수금을 늦은 거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나중에 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금을 수금 대위 금액으로 다 갚느라고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오늘 일해서 오늘 받으면 진짜 좋은 직업이거든요. 기껏 힘들게 일하고 건설회사 어렵다고 돈을 못 받아요. 이 하청의 하청 시스템 때문에. 원청에도 돈을 줬대. 나란 일이라고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급공사를 가더라도 직불제로 가세요. 예전에야 뭐 관급공사인데 뭐 가야지 했는데, 요즘은 관급공사에도 잘 알아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죠. 건설회사 망하면 돈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 않냐, 일하고 싶을 때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 않냐,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월급쟁이 생활할 때는 진짜 쉬고 싶죠. 일 조금 하고 돈은 벌고 싶죠. 차주가 돼서는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기사 타고 계신 분들, 차주가 너무 일을 많이 물어와요, 난 쉬고 싶어요 하신 분들, 그냥 자기 차 사서 하시면 계속 쉴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은 쉬고 싶을 때 못 쉽니다. 월급쟁이가 안정적이죠. 확실한 작은 금액의 힘이 더 셉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쟁이한테 대출을 해주지, 저희 같은 굴삭기 기사나 사업자들한테 대출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장 이번 달 1000만원 들어와도 그 1000만원을 못 써. 다음 달 건설회사 들어올 돈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의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본인이 잘 감수할 수 있냐에 대해서 차주를 할지 말지 선택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런 성격을 못 견디는 성격이다 그러면 돈 많이 주는 기사 타시면 돼요. 기사 월급 500이면 기사가 난 것 같아요. 물론 기사나 차주나 장단점이 있지만 안정성이나 뭐 마음 편한 거 있어서는 지금 시국에는 기사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지속 가능성, 정년이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굴삭기 계통에도 장비를 부르면 젊은 친구들을 원해요. 그 젊은 친구 기준이 30대에서 40대를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에요. 왜냐면 작업 지시자들도 한 번에 빠릿빠릿하게 잘 알아듣는 기사를 원하고, 계속 일하면서 같이 좀 친해지고 싶어
진입하는 현장들도 많아요. 같이 술도 먹고 어디 같이 놀고 싶고 골프도 치고 가고 싶고. 근데 50, 60, 70 돼갖고 진입하셔갖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작업 지시자들한테 야 소리 들어야 되고 어이 소리 들어야 되고 욕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버틸 수 있는 성격인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가진 수모를 다 겪으실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현장에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그러니까 암한리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배차를 하더라도 그거 좀 고려해서 배차를 또 하게 되고 배차 전화가 오더라도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큰 현장에서는 60세에서 65세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암한리의 퇴직 후 정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이런 인식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SNS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돈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적어요. 굴삭기나 다른 기술들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는데 뭐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게 요즘 불경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를까요 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쉽게 돈 버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현실보다 미화된 정보가 많죠. 유튜브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SNS 초보자가 바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일감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불경기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리스크가 큽니다.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굴삭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배울 때 유지할 수 있는 유지금이 있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이 리스크를 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배우는 게 유리한 게 저도 아예 젊었을 때 배웠거든요.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워본 사람으로서 좋은 점이 뭐냐면 뭣도 모를 때 배웠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배웠던 게 지금 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있을수록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입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무임금이나 저임금일 수 있기 때문에 배울 때 그 유지할 수 있는 유지금, 만약에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지금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업계에 인맥이나 연줄이 없으면 힘듭니다. 솔직히 연줄은 솔직히 가족 중에나 지인 중에 장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일은 주긴 하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분들이 남아야지 우리한테 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목숨 걸어서 다 끝까지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결국엔 인맥이 소용이 없다니까. 결국엔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아무리 많아봐요. 근데 내가 일을 못해. 그래도 인맥으로 처음에 일 다녔어. 근데 계속 일을 못해. 안 불러요.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반면에 일은 잘해. 현장 나갔어. 자네 일 잘하는데 명함 줘봐. 그 사람이 인맥이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실력 같은. 일을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맥들이 문어발처럼 좀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력입니다. 실력. 그리고 직장 때려치고 진입을 고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게 네 번째로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장비를 안 타봤잖아. 근데 무작정 그냥 기술을 배우려고 장비 굴삭기 해보려고 무작정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하고 장비를 탔는데 장비 로링 타는 거로 멀미를 할 것 같아. 허리가 아파. 직장 다 그만뒀는데 진입하려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 의외로 이상한 데에서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어. 허리가 아프거나 멀미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만뒀는데. 단순히 돈만 보고서 진입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법니다. 이게 돈이 되나? 돈이 안 되죠 당연히 배울 때. 그러다 포기를 해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포기합니다. 무작정 돈 많이 벌 줄 알고 진입했다가. 그래서 무작정 직장을 때려치기 전에 굴착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좋긴 합니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 한해서 인력사무소를 나가서 장비하시는 분들 일을 좀 보거나 장비하시는 분들이랑 좀 친해져갖고 장비를 좀 타본다고 하거나 가장 리스크 없이 좀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토목 현장 일 나가서 물론 일하는 거 지장 없게끔 점심때 잠깐이거나 일 끝날 때 잠깐 좀 살갑게 좀 타본다고 해보세요. 절실하면 뭐 방법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용역사무실 가갖고 토목 현장 같은데 장비 많거든요. 가갖고 친해져갖고 얘기를 해서 좀 경험을 간접적으로 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좀 리스크가 제일 없긴 하네요. 나머지는 좀 리스크가 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민 상담이나 상담을 해오면서 좀 통틀어 봤을 때 굴삭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거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굴착기 운영하면 돈 많이 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겠다. 유튜브 보니까 뭐 하루 100만 원도 벌 수 있대. 나도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때려치고 당장 월 500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이것도 뭐 결국엔 돈 벌기 쉽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장비나 기술직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임금이 많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받는데 근데 이게 바로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을 하려면 본인이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본인이 하는 것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진입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빨리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뭐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굴착기 배우는 건 가능합니다. 회사를 때려치고 진입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지 본인한테 잘 정복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진입하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런 굴삭기 도전에 최소한의 체험을 해보고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진입하지 말라 그러면 야 너 밥그릇 챙기려고 진입하지 말라 그러는 거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좋아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밥그릇 뺏길까봐 진입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